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합니다. 주요 논의 부분은 공급망 복원력과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또 핵심 첨단 기술 보호와 증진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들입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 외교 사안을 다루는 호세 페르난데스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차관이 9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페르난데스 차관은 11일까지 한국에 머무르면서 정부 관계자들과 미한 기업인들을 만날 계획입니다.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는 10일 오전 양자 협의를 하고 이후 약식 기자회견도 할 예정인데 이 차관과 페르난데스 차관은 지난달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7차 미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당시 양측은 회복력 있는 공급망 생태계 강화와 핵심 신흥기술 공동연구개발 협력 강화,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관련 조율 심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공동성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공급망 등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경제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측 고위급 인사로 미한 경제기술 동맹 구축은 양국이 추진하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핵심적 분야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페르난데스 차관이 9일부터 11일까지 한국 서울을 방문하고 이어 11일부터 12일까지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문 기간 정부 고위 관리와 다른 관계자들과 만나 공급망 복원력과 청정에너지 전환과 기후변화, 핵심 첨단 기술 보호와 증진 등 가장 시급한 글로벌 과제 중 일부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에선 제5회 연례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 참석과 주일 미국 상공회의소 재계 관계자와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서울과 도쿄에서 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국민뿐 아니라 영내 사람들의 번영을 증진시키는 인도태평양의 긍정적인 경제 의제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며 성평등과 인적 자본 개발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지역 역량과 공동체 생활 구축에 대한 미국과 한국, 일본 기업의 역할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측과 북한 간의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양측의 이 같은 거래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러시아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에게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소식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스타너 EU 대변인은 지난 6일 VOA에 북한의 기관과 바그너 그룹 간 무기 거래는 민간인들을 계속 공포에 떨게 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할 뿐 아니라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러시아가 공동 작성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가 북한과 같은 국가에 의존하는 것은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EU의 제재 조치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노 대변인은 그러면서 EU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과 러시아로의 군사장비 이전을 완전히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2일 북한이 러시아의 민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이 사용할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 같은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안보리의 이 같은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국 외무부는 지난달 22일 제임스 클리버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영국은 북한이 러시아 바그너 그룹의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는 미국의 평가를 지지한다면서 이 같은 무기 거래 행위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도 지난달 23일 멜라니 졸리 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캐나다의 독자 제재 대상인 바그너 그룹과 북한 간 무기 거래를 강력히 규탄하며 캐나다는 국제 파트너와 협력해 추가 무기 인도에 대응하고 북한과 러시아 정권이 인권과 국제법을 위반한 데 대해 엄중한 결과에 직면하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박진 한국 외교장관과 친강 신임 중국 외교부장이 첫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 문제와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박진 장관이 9일 친강 중국 외교부장과 약 50분 동안 통화하며 친강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한중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진 장관은 특히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게 하는 것은 한국과 중국 사이의 공동 이익이라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 정상 간 교류 모멘텀 지속, 외교장관 간 상호 방문과 정례적 소통 강화, 그리고 외교 국방장관 2+2 간 대화 등을 포함해 고위급 교류 소통을 추진해 간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3년 올해 미북 관계는 지난해와 유사하게 대화보다는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북한이 도발 공세를 펴며 남남 갈등과 동맹 균열을 계속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다만 북한은 경제난이 한계에 이를 경우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한국정부산하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연구위원은 최근 낸 2023년 북미 관계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은 미북 간 대화 국면이 형성되지 않고 북한의 도발과 미국의 억제력 강화 조치가 반복되는 상황이 유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연구원은 특히 북한의 최우선 전략 목표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심각한 군사적 갈등을 가능하면 회피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노적 결기가 대미 관계에 여전히 깊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를 당분간 인위적으로 안 하려고 할 것이다. 대화를 섣불리 했다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내상을 입게 되는 혹은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변의 참모들도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김정은 스스로가 당분간 안 나오려고 그럴 거다.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미북 대화로 이어지곤 했던 과거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전 같았으면 작년처럼 신형 미사일 발사 때 미국에서 움직여야 되는 건데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미국 본토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뭐 핵실험 이런 것들 북한이 했을 경우에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북한이 원하는 것은 북한의 핵활동 유예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1차적으로 교환하는 식이지만 현재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에 따라 도발과 공세를 한국에 집중하면서 남남 분열과 미한 동맹 균열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협박할 수 있는 수단들보다는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협박할 수단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 북한이 노리는 거는 한국의 길을 꺾고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도록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 여파 속에서 북한 식량난과 경제 위기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까지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전격적으로 미국과의 담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 경제가 이제 더 이상은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판단하면 자신들의 여태까지 개발해놓고 고도화된 핵 능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7차 핵 실험을 하고 스스로 핵지위 부여한 후에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최근 당 전원회의 결과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던 점은 북한 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며 북한은 제한적인 중국의 지원보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늘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 이후 양국 안보 협력 관련 공동문서를 발표하기 위해 현재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9일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일 공동문서에는 최근 일본의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증진하기 위해 미일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며 이와 함께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 대상에 기존의 육해공을 넘어 우주 공간도 포함하는 방안을 미국 제안에 따라 양측이 논의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오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담을 하고 이어 13일에는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지난 8일 39번째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0세를 앞두고 중년의 위기를 겪으면서 건강과 후계 문제 등 새로운 불안 요소가 부상할 수 있다고 영국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8일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은 술을 마시고 울고 외로움에 시달린다면서 건강 염려에다 체제 유지에 대한 압박까지 겪는 철권 통치자가 40세가 되면 지금과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과체중으로 여러 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의료진과 부인 리설주 여사의 만류에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과음하는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최진욱 전 통일연구원장은 김 위원장이 술을 많이 마신 후 울곤 한다고 들었다면서 아주 외롭고 압박받는 상태라고 분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또 2017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이후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모처에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김 위원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